이제 이때까지는 좀 전까지는 이제 육천에서 있는 거, 어떤 특성과 이제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제는 뭐냐면은, 우리가 운에서 올 때, 비견이 대운에서 올 때, 그 다음에, 대운에서 올 때는 뭐냐면은, 실제적으로 이 비견에 의한 동업 형태, 그죠? 육신적으로는 동업 형태, 그 다음에, 금전적인 희생 요소가 어떤 식으로 따르느냐 하면은, 이제 벌어서 자꾸 희생 뺏겨주는 세월. 그런 것들이 자꾸 따른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이 벌어 많이 쓴다.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도 돼요. 대운 자체에서. 물론 대운 자체를 우리가 계절 자체로도 보면 되지만, 이제 육신적인 면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금전적 희생, 공업 형태, 그 다음에 어떤 경쟁 상대인데, 야, 무슨 장사를 하는데 비견 대운에 했다 하면, 그죠? 이 자체가 뭐냐면 경쟁이 많은 품목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쟁이 많은 품목이 뭐냐면 남들 다 하는 거, 그죠? 그래서 특히 이제 남들이 많이 하고 경쟁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사업을 한다. 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. 대운에서 오는 거는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. 이렇게만 생각하세요. 대운에서부터 벌써 비견이나 겁제 요소 때문에 내가 무조건 뺏기고 희생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 풀이가 잘 안 돼요. 다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. 대운은.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 자체가 애들 같으면은 이제 경쟁 요소도 되고, 애들 같으면 경쟁 요소도 되고 이러는데, 비견 겁제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이죠. 그런 부분에서. 조금 겁제가 조금 더 전투적인 부분이 있는데, 겁제가 비견보다는 처에 대한 분탈 요소가 더 강하겠죠. 비견이 몰려있다는 것은 재성의 분탈이 많으니까 처에 대한 그거라든지 재물의 분탈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, 보통 비견겁제 요소의 부도도 사실은 많이 나요. 그 다음에 처의 질병, 왜냐하면 반대 기운이, 예를 들어 갑일주 같으면 이 토가 그건데, 비견겁제 요소라는 것은 인이나 묘, 그죠? 이 재성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, 이 자체가. 차가 팔자 내에서 안정적인 모양이면 상관이 없는데, 원래 좀 아찔아찔한데, 딱 이런 게 오면,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불안하게 되죠, 이제. 근본 그릇이 그래 중요해요. 격이가 찾은 것은 운에서도 못 꺾어 놓는다. 이 별표 해놔야 돼. 격이가 찾은 건 운에서 못 꺾는다. 그게 무슨 소리냐면, 실제 이 팔자인데, 갑오생인데, 기사, 개미, 이게 술시점, 아마 여기에 술시점무라는데, 이 팔자를 들고 도사란 도사 다 물어보니까 100% 다 틀리더라고요. 그 이제 뒤에 연구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가 잘 나왔는지 알겠더라는 거죠. 이게 뭐 할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으로. 이 팔자가. 인성공망, 인수공망, 그죠? 인수공망, 그죠? 지지는 재성이 무리지어 있다. 그냥 감이 안 오죠? 이게 현직에 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속은 팔자라요. 딱 한 사람만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오는데, 판사입니다, 판사. 왜 판사인지 이제 보여주면은, 이게 대세적으로 오중의 기토가 하늘로 올라왔죠. 요 지지적으로 지장간은 병기정, 무경병, 정을기 이렇게 들었죠. 자, 미토의 기운과 오중의 기운이 올라갔고, 그죠? 그래서 12신살적으로 기가 세력이 있죠. 그 다음에 사오음이라고 하는 오행적 요소가 다시 이 기토를 세워주죠.
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기에서 볼 때 이게 편관이거든요. 편관. 그러니까 편관이니까 무서운 것을 다루는 조직이란 뜻이죠. 권력성 조직 중에서 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판사직을 중간에 뭐 변호사나 이런 걸 안 나오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핵심.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관을 지킨다거든요. 그래서 이 격이 이렇게 잘 짜여서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대운에 와서 꺾어놔도 이 직을 못 버려요. 뒤에 팔자풀이 할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지가 그렇게 안 생기면 다른 운이 와서 꺾을 때 얼른 꺾여버리거든요. 그래서 격에서 어느 게 잘생겼느냐 하는 거하고 본인이 물날 태어났으니 물 흐르듯이 한단 말이죠. 물은 만물의 수평을 맞추어주는 행위를 하므로 그저 판사가 제일 많아요. 물일주, 임계일주들이.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.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간다는 거예요. 그죠?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방의 법원장으로 있다가 재작년인가 이제 그 왔는데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면은 기사, 경호, 신미, 임신, 개유, 운이 좋은 게 인수운, 인수대운, 그죠? 그래서 계속적으로 판사직으로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법원 앞에 이제 그걸로 제가 넘버 3로 왔거든요. 이름 팔자 잘 봐두세요. 하나가 잘나면 틀림없이 뭔가 똑부러지게 잘한다. 뭐가 잘났는지 이제 비입니까? 이게 그죠?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. 요런 걸 이제 딱 맞춰야 이게 완전 프로구나. 이게 이제 어설프구나. 다 장사하는 줄 알아요. 수가 화를 재물로 삼으니까 자기 사업에 재성이 만국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 사업한 걸로 다 고래 헷갈리던데, 자, 모 도사님이 다 보면서 판사다 딱 한마디로 딱 찍었죠. 그게 이제 오랜 경험과 보통 우리말은 덕으로도 예. 그게 묘한 형태죠. 덕으로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, 생각보다는. 그래서 격국용신으로 할 것 같으면 그 격용에 맞는 구조대로 딱 잡혀있는 팔자가 실제로 평생에 한 번 안 온다니까요, 진짜로. 제대로 안 와요.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뿐이지. 그래서 좀 전에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, 하나라도 딱 잘생기면 그 글자가 워낙 세력 있고 딱 있으면 운에서도 절대 못 꺾어 놓는다. 그거는 이제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고요. 그래서 어차피 재성에 대한 분탈 요소가 비견대운이나 겁재대운에는 많이 올 거고, 세운에서도 마찬가지인데, 이 세운은 이제 직접적인 그 역할을 많이 하죠. 그 실제적 육친적 관계에 의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이 세운풀이를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, 대운은 어차피 이 사람의 환경이 겨울이냐? 겨울이면 어떤 장사를 하건 막 두꺼운 옷 입고 장사한다 이거죠. 여름이면 다 반팔 입고 장사하고 결국 할 건 다 한다 이거거든요.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거니까. 둘째는 뭐냐면 이 세운은 이제 실제적 사건에 치중됐다고 보면 돼요. 실제적 사건. 그래서 이거가 이제 비견운에 걸리면은 이제 실제로 재물 분탈의 운이 이제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재분탈의 운이 많이 드러난다. 그 다음에 처의 걱정,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,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재물의 여러 가지 분탈 요소들이 이제 그 사업적 입장을 난해하게 하는 거죠. 사업적 입장을 좀 난해하게 해서 이제 고래 보면 되는데,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갑이 와서 보통 여기 뭐 인이 있다.
이 보면 12운송으로 돌려봐서 그대로 적으면 돼요. 식신이 일단적으로 떴으니까 세바그릇 확장의 기운이 온다. 사라고 적으니까 헷갈리죠. 병화는 여기서 장생한다, 그죠? 그러니까 새로운 밥그릇의 형성, 그 다음에 의식주의 확장. 이 식신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돼. 의식주 확장. 그 다음에 무토, 기토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세력이 없거든요. 무나 인에서는. 우리 첫 시간에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줬으면 좀 편했을 텐데, 이제 오행적 대세는 좀 약하죠, 사실은. 해가 떠도 무의 기운은 바로 생성되는 건 아니거든요. 좀 시차적으로 걸리는데, 보통 요런 때 이제 실제적인 이제 재분탈에 의한 처의 근심걱정,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난다 보고, 그 다음에, 관은 절지에 되니까 조직사회에 있다면은 조직의 모양이 상당히 이제 그 입체가 불안한 모양, 힘든 모양,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걸록이니까, 록을 세웠으니까 보통 자기 사업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. 세밥그릇의 기운도 오면서 내가 허리를 거쭉 폈다는 뜻이니까. 그 다음에 임이나 개도 이제 그 세력이 약한 모양이죠. 약한 모양이니까 보통 보면 결재권 요소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모양. 조직사회 갔을 때 결재권, 그 다음에 큰 조직과 손을 잡고 하면 그런 큰 조직과의 관계의 유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약화된 모양. 이권, 그죠, 권리, 이런 것들도 다 약해져 있다,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꼭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이 12운성으로 들여다봐도 대부분 그 속성대로 있다는 거죠. 뭐가 피해가 오고 뭐가 그 도움이 오지는 않은 거죠. 그래서 뭐 동업을 했다,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앞으로의 운을 봐서 그 운이 뒤에 운들이 좋으면 동업의 상황이 좋은 쪽으로 간다 보고, 그게 아니고 이게 나쁜 쪽으로 움직여진다, 전체적으로 이제 운이 침체기로 간다면 나쁜 쪽으로 그 결만 맺을 것이다, 이래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자체가 사실은 바로 그 해의 그 자체를 그 판단해 가지고 운세를 완전 점치기는 어려워요. 다만 다음 글자들을 봄으로써 그때의 결말이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뒤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달에서 올 때, 달에서 올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건인데, 이 달의 사건은 뭐냐면 이것을 맞추기 위한 사건이다 보면 돼요. 이때의 테마를 맞추기 위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이 겁재년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형태가 이제 비견겁재운으로 가면 요 지출, 소모, 그죠? 그 다음에 과다지출, 그 다음에 처의 질병, 처에 대한 근심걱정, 뭐 대충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지향하고 있는 게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, 이래 보시면 되고, 이것의 지향이 대운의 지향을 보온다, 이래 보시면 돼요.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. 뒷날에 장사하는 사람들, 이제 조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,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달 한 달에 변동이 심하잖아요. 그러나 그 내용은 결국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뭐가 안 됐는데요, 이거 해는 앞으로 좋게 간단 말이죠. 라면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, 이거 큰일 난대요, 말하면 그게 다 요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범위를 그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땅을 하나 사도 늙히는 쪽으로 가느냐, 결국 재산을 묶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게, 뒷날에 요 개념이 없어서 풀이가 안 되거든요. 연은 좋은데 달은 나쁘고, 이러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.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. 이제 해석의 요령이죠, 이 자체도.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마찬가지로, 식신, 식상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 식신과 조금 개념은 틀린데,
대운에서 오는 건 뭐냐면 보통 제조적인 거, 생산적인 거, 교육적인 분야의 환경 속에서 활동한다. 이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이제 보통 이제 활동 무대를 그렇게 구한다는 뜻이고, 이 세운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분야를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. 세운에서 보면은 의식주 확장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손발을 넓히는 거고 세터를 만드는 거고 하니까 의식주 확장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기르는 행위 가당,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식신은 전체적으로 다 문창이 되거든요. 문창. 그래서 교육적인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활동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. 수단과 환경 이런 식으로 조금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. 식신호는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참 좋던데, 요도 뭐 월운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계약사 뭔가 이제 막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제 뭐 물건을 사들여서 이제 의식주가 뭐 보통 편안해주는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. 근데 상관은 뭐냐면 요 식신 때는 괜찮다가 이 상관이 되면은 보통 요도 마찬가지로 요런 때는 이제 보통 탈법적인 요소, 탈법, 불법, 음성적인 거. 요 상관의 속성이 원래 그 정규화된 기존 틀을 깨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속성 속에서 잘 움직여진다. 그래서 보통 연운에서 보면 구설 잡음이 많이 따라요. 이게 구설 잡음. 그다음 시비, 소송. 상관 뜰 때 있잖아요. 상관 뜨는 해에 적어줄 때, 이래 뭐라 적어주면 딱 맞냐면, 계획을 세웠다, 지웠다. 계획을 세웠다, 지웠다, 한다. 이러면 다 그러고 앉아있다. 이라 이야기 해요. 딱 상관 떴을 때 무조건 그 말 해주면 전부 다, 내 지금 뭐 이래볼까, 저래볼까 고민합니다.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막 그런 혼동 요소도 많이 가지고 오는데, 상관 자체가 실제 조직 사회 내에서 상당히 안 좋죠. 관을 깨트리는 행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팔자의 관격은 저럴 때 이제 조직 내에서 시비 구설은 잘 일어나는데, 원래 관이 약한 사람은 저런 데 박차가 나와요. 실제적으로 상관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상관운이 딱 가세할 때 때려치우고 나온다. 그러니까 진짜 그 풀이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, 상관운의 책에 보면은 상관운의 조직을 나온다 했는데, 그죠?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. 뭐냐면 관인이 잘 돼 생긴 사람은 안에서 시비 구설이 그냥 따를 정도고, 원래 팔자가 관도 갔다 식재도 됐다가 하는 팔자는 상관 오면 또 깨트리고 바로 나와요. 그러니까 그 선을 이제 겪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알아보면 되죠. 그건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고, 그럼 월운에서 상관운 오면 또 때려치우느냐? 그냥 아니고 이제 윗사람과의 부조화죠. 이제 윗사람과의 부조화. 그러니까 대든다든지, 그 다음에 내나, 시비, 구설, 이런 것들이 오죠.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못하는 어떤 그 새로운 창조적인 일도 한 번씩 해요, 이게. 창조적 일. 식신하고 상관하고 좀 특징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식신이냐 상관이냐 참 그게 어려운데, 식신 뜰 때 꼭 늘캐긴 늘캐더라고요. 새로 뭔가를 뭐 냉장고를 한 대 사도 늘캐고, 아들 같으면 컴퓨터라도 한 대 사고, 지 살림이니까 꼭 그렇게 하거든요. 날도 그래요. 보통 보면 날에서도 그런 속성들이 좀 잘 드러난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편재 정재.
편제. 보통 책에 보면 무조건 이 자체를 일확천금 이래 돼 있는데, 그 다음에 뭐 큰돈 융통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, 그 대운에서 뭐 맨날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큰 돈이 도는 동네에서 산다. 그죠? 그러한 환경, 큰 돈이 융통되는 환경 속에서 산다. 이런 개념으로만 잡으면, 그죠? 조직 사회에 있는 사람이, 벼슬에 있는 사람이 편재원 왔다고 큰 돈 융통이 된다. 이러면 뭔가 수상쩍단 말이죠. 그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은.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이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금융을 다루는 분야나 뭐 큰 돈의 출입이 있는 곳에서 활동의 분야로 삼는다 정도거든요. 그러고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금전의 출입이 빈번하겠죠, 이제. 그 다음에 연운에서 오면 뭐냐면, 연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생각 못한 이제 금전, 생각 못한 큰 돈 융통, 뭐 적금이라도 뭐 생각 못한 적금이라도 타든지, 그 다음에 그런 식의 활동 분야가 많이 되고, 요런 요소처럼 재무 분야를 좀 다루는 분야에서 임시적으로 또 뭐 있는다든지 그런 분야들이 많이 되는 거죠. 관인격들이 재물을 본다는 게 좀 애매해요, 사실은.